안녕하세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역사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설에서 도움을 얻듯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가 담긴 역사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 우리 역사 속에 이 쓸데없다는 것만 찾아 모은 분이 있다. 바로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다. 유라는 한자에는 버리다, 유기하다 라는 뜻이 있다. 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이다. 버려졌다는 말은 곧 이미 무언가를 취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선택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이다.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쭉 정리한 책이다. 나라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야사는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버려진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렸다.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일. 고려시대 귀족들이 즐겨하던 스포츠는 매사냥이었다. 매를 날려보내면 이 매가 토끼나 꿩 같은 작은 짐승들을 탁 잡아온다. 저마다 자기 매를 가지고 모여서 내기를 한다. 귀족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포츠였는데 사냥용 매가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매 주인은 자신의 매에 하얀 깃털을 매달아뒀다. 자기 이름을 써서 달아둔 것이다. 한마디로 이름표였던 것이다. 이 이름표가 시치미이다. 매가 비싸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치미를 떼어내고 마치 그 매가 자기인 것 양 했다. 시치미를 떼고도 모르는 척했다. 여기에서 시치미를 떼지 말라는 말이 유래된 것이다. 2. 역사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약소국인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선덕여왕이 위기 상황에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높이가 8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탑이다. 몽골 침입 때 황룡사가 불에 타지 않았다면 황룡사 구축목탑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다. 완성된 구축목탑에는 층마다 신라를 괴롭힌 주변국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1층부터 차례로 일본, 당,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의 이름을 넣었다. 왜 주변 나라의 이름을 탑에 새겼을까? 한마디로 언젠가는 신라의 발 아래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지금은 신라가 작은 나라지만 힘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신라인의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비전을 신라인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삼국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혼자만의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비전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상을 보여주고 그곳을 향해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 한다.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얻는 협상의 달인들. 서희가 재상으로 있을 때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거란을 멀리했다. 그런데 거란의 장군 소순영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다.
고려가 영토를 침범하고 있어서 토벌하러 왔다고 으르렁거렸다. 80만 병사를 이끌고 왔으니 당장 나와서 항복하라고 협박문을 보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서희가 벌떡 일어나서 반론을 제기했다.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도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서희는 소순영과 협상을 시작했다. 서희와 소순영은 자기 패는 보여주지 않고 상대의 패를 읽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희는 거란군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싸울 의도로 대군을 끌고 왔으면 얼른 공격해야 하는데 땅을 돌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가까운 거란하고는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느냐고 슬쩍 진짜 패를 드러냈다. 옳다, 이거였구나. 서희는 소순영의 속내를 정확히 간파했다. 거란이 정말 싸워야 할 나라는 송나라다. 당을 이어 중원에 들어선 송나라를 정복해야 하는데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와 고려가 친한 게 문제였다. 군사를 모아 송나라를 쳐들어가면 후방이 비어버리고 이때 고려가 후방을 칠까 염려되었던 것이다. 거란의 패를 읽은 서희는 탐색전을 끝내고 먼저 제안을 한다.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런데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이 있잖아. 그 지역을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어서 교류가 힘들어.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든지 거란으로 가서 왕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 이 회담으로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주를 얻게 된다. 거란에 땅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거란한테 땅을 받아온 것이다. 3.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학창시절 교사가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곤 한다. 그러면 대개 제 꿈은 변호사예요, CEO예요, 공무원이에요 하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직업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꿈은 곧 직업이다. 직업 이름을 대지 않는 학생들의 꿈도 출세, 성공 이런 식이다.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성공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정작 꿈을 이뤄도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른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사라지니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도리어 망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까닭은 그들의 꿈이 명사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을 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역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역사의 쓸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